요즘 금값 난리도 아니죠. 다양한 영향이 있지만 현재 금리가 너무 높은 게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일명 FOMC가 이번 달에 개최됩니다. 6월 16일, 17일인데요. 여기서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앞으로 경제와 금리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는 이걸 앞두고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정말 낮다고 보는 거죠. 이 높은 금리가 6월에도 인하되지 않으면 앞으로 금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순금입니다. 보통 금시세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이자를 잘 주니까 다들 이자도 안 나오는 금은 잘 사지 않으려고 하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그때부터 다시 금의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지금 금리는 왜 이렇게 높이 오를 것 같은 걸까요? 그 이유는 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현재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아직 높은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마음대로 내리기 어려워지고,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쉬워지고 사람들이 돈을 더 쓰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다시 살아나면서 물가가 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금리가 높아지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돈을 조금 조달하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면 새 공장을 짓거나 사람을 더 채용하거나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됩니다. 사람들도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고요. 그래서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면 보통은 투자와 소비가 줄고 일자리도 조금씩, 그 고용도 약해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데 5월에도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17만 개나 넘게 늘었습니다. 경제가 아직 탄탄하다는 뒷받침이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입니다. 이게 4월에는 3.8%로 올랐고 근원으로 봐도 3.3%나 올랐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삼는 물가가 아시다시피 2%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표로 봐도 아직 목표보다는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아직 높은데 경제도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니까 금리를 급하게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홀시 의장에게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가가 아직 높아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바로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어떤 방향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도 아직 높고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금리를 그대로 두는 금리 동결 쪽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동결을 하느냐가 아니라 동결을 하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겠죠. 여기서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동결입니다. 금리만 그대로 두고 별다른 말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금리는 그대로 두지만 앞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못 내리지만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네 라는 힌트를 얻고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시장이 제일 긴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금리를 그대로 두면서도 아직 내릴 생각이 없고 필요하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겁니다. 결국 이번 FOMC에서 중요한 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워시 의장이 어떤 말을 덧붙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동결이어도 앞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쪽인지 아니면 아직 내릴 생각은 없다라는 쪽인지, 여기에 따라서 좀 금시세나 다른 자산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경우별로 금시세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금리 동결입니다. 사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결과라서 발표가 나와도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죠. 그래서 금값도 잠깐은 뭐 출렁일 수 있겠지만 방향이 뭐 확 바뀌기보다는 지금 흐름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는 그대로 두지만 앞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건데, 금시세, 특히 원자재 입장에서는 이 뉴스가 제일 반가운 뉴스겠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겠네 하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금으로 다시 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죠. 이때 특히 봐야 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지를 점으로 표시한 표죠. 점 하나가 연준 위원 한 명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26년, 2027년, 28년
그리고 장기 전망까지 나뉘어 있죠. 이번 FOMC에서 새 점도표가 나왔을 때 올해 금리 전망이 지난번보다 위로 올라가 있으면 금값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래 가져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점들이 그대로 있거나 아래로 내려온다면 시장은 나중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에는 금시세가 다시 힘을 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이에요. 여기서는 시장이 얼마나 부드럽게 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물가가 더 안정되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가 있다면 금시세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또 다르겠죠. 세 번째 경우는 금리를 그대로 두면서도 말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경우인데 아직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 혹은 필요하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금시세는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은 당연히 금시세에는 악효과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다고 이번 FOMC 하나만 보고 금시장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6월 금리 동결은 이미 옛날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에 가깝고 시장이 이미 선반영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번 회의 하나보다 앞으로 9월 금리와 연말까지의 금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입니다. 지금 물가도 좀 부담이고 고용도 강하고 전쟁이나 유가 같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전쟁이 지금 종전 협상이 되고 있지만 이게 바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흐름입니다. 결국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FOMC 결과나 최근 금시세 하락만 보고 이제 금은 추세적으로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매우 이릅니다. 금시세는 회의 결과에 따라 잠깐은 출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부채 문제, 그리고 미국 말고 주변국들의 금리,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그리고 최근 ECB 관련 보고서에서 금이 미 국채보다 더 큰 외화 보유 자산으로 올라섰다라는 이런 큰 흐름까지 본다면 큰 방향은 조금 더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요즘은 AI라는 변수도 있죠. AI가 전력 수요, 기업 투자, 생산성, 물가 흐름까지, 고용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나 이슈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